TV 살얼이 락다 시즌5 모든 연령 시청 화면해설 작가 이현, 성우 한경화. 계절의 여왕으로 봄을 꼽는 이유는 바로 이 꽃들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계절이 모두 여왕. 수선화가 지고 나면은 작약꽃이 피고 철쭉꽃 피고 지금처럼 이제 데이지가 피고 그리고 수국이 피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유파테리움이라고 하는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계절이 꽃으로 단장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드넓은 정원을 가꾸느라 고생하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그저 즐겁기만 하다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복받은 삶인가, 생활인가 하는 것을 꾸준히 느끼고 있습니다. 식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원을 가꾸는 부부. 철학자 중에 에피쿠루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가장 마음이 평정되어 있을 적에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쾌락이라고 하고 그런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정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도 한번 해보자. 더 좋은 것을 나누고자 농약 한 번 치지 않고 가꾼 정원은 철마다 다양한 먹거리를 선물하죠. 저도 2013년대에 심하게 아파가지고 암 수술을 받았지만은 전혀 그 다음 해부터 제가 홈에 들고 나가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버티면서 이 넓은 농장이어도 전혀 손색 없이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 야생초가 저희 몸을 살리는 것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자 생각했을 뿐인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아름답고 건강한 정원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받은 것들을 더욱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정원을 통해 행복을 나누는 부부의 이야기, 그 사연을 만나봅니다. 타이틀 나의 인생 나의 스승 나의 정원 이야기 일부. 전라남도 화순군. 계절은 어느덧 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김기현. 실록의 향연이 펼쳐지는 산자락에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죠. 귀촌 25년차 부부 김남순, 양영자. 어이구 좋은 아침이구나. 아따. 저 장미들 피네 곧. 자 오늘도 좋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산책을 한번 하러 갑시다. 아침 산책 들어가야 되겠네 진짜로. 갑시다. 다람쥐가 앞발에 침을 발라 세수한다. 귀여운 다람쥐도 아침맞이에 여념이 없는데요. 매일 보더라도 매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또 자연의 매력입니다. 데이지꽃 오늘도 우리를 또 반겨주구만. 이런 창포 노란 꽃창포 봐. 아빠. 창포꽃이 너무 이뻐. 아이고 소담스러워. 수련잎이 가득한 연못. 여기 저 개구리 좀 봐. 근데 장마가 끝나고 나서 우리 집에 없던 황소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부부가 나무다리 위에서 연못을 내려다본다. 귀촌해서 제일 달라진 것은 아침 풍경. 도시에서는 출근하기 바빴던 아침이지만 이곳에서는 눈과 귀가 열리는 여유로운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아침에 한 바퀴 돌면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생각은 역시 더불어 살고 있다라는 이 조화로움, 풀, 그다음에 꽃, 그리고 나무, 그다음에 새, 그리고 신선한 공기 이것들이 같이 조화를 이룰 적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다면은 다들 아파하거든요. 옆에 있는 잡초가 또는 옆에 있는 꽃이 좀 어려워할 적에 옆에 있는 다른 꽃들이 아파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 때로는 그늘도 만들어주고 때로는 바람도 막아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세상이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정원을 가꾸며 산 지 어느덧 24년. 치유농업이라는 말이 생기지도 않았던 시절부터 부부는 알았습니다.
꽃이, 자연이 사람을 치유해 준다는 사실을. 교육자였던 두 사람은 정원을 통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또 다른 인생을 그려가는 중이죠. 저는 이곳 정원에서 500여 종의 식물들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는 머슴 김남순입니다. 71살. 자칭 머슴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히려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향기를 전달해주는 치료사입니다. 예, 정원지기 양령자입니다. 68살.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이곳은 그냥 흔하디 흔한 야산이었습니다. 그랬던 곳을 오로지 부부의 손으로 가꾸어 제법 규모가 있는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녹음이 울창한 숲을 그대로 살린 정원. 전라남도 제9호 민간정원이기도 한 이곳은 허브 식물에 특화되어 있으면서도 5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사랑초라는 아주 앙증맞은 꽃이 피어 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예, 바람개비 모양의 사랑스러운 분홍꽃. 사랑초입니다. 요거하고 꽃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더 앙증맞은 꽃이 지금 땅바닥에다가 이제 대고 앉으면 이렇게 등심붓꽃이라는 붓꽃 종류예요. 이거. 키를 낮춰야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 여기 지금 달리아가 한창 피어 있습니다. 다양한 그 모양 그리고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달리아인데 수많은 꽃잎이 주변에 겹쳐 있는 있다. 이 데이지 색깔 하얀 데이지와 이 영롱하고 참 신비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달리아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5월의 꽃 계절을 이렇게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진 꽃들은 저마다 피는 시기도 다릅니다. 지금은 은은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데이지가 한창인 시절. 유독 데이지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제가 데이지 꽃을 좋아합니다. 달걀 프라이 모양. 그래서 처음부터 이 데이지를 많이 심었어요. 워낙 좋아하는 꽃이라서. 이름 보면은 수선화, 두 번째 데이지 꽃. 진짜 네. 좋아합니다, 제가. 정원 속에서 꽃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새소리 좋죠. 이 새소리들을 보통 지금 시즌으로는 5시 반에 이제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5시 반 정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정원을 산책하다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생각들은 다 모여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각들만 그때 모이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들이 주는 선물이죠. 새소리, 나뭇잎 사이 부는 바람, 그리고 이 여유. 정원을 조성하기 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자연으로부터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남순 71살. 귀촌 지금 25년 차.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복받은 삶인가, 생활인가 하는 것을 꾸준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런 청명한 그런 그 공기 속에서 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렇게 5월 같은 경우에는 데이지,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저희는 겨울에도 그 눈 위에 남매꽃이라든가 길마우지 같은 꽃들이 펴가지고 향기를 내주고 있거든요. 이런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그 도시라는 것에 대한 어떤 향수 또는 그리움 이런 건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골이 얼마나 정말 살기 좋고 편안하고 마음의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고 그 축복받은 삶인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실로 가득한 정원. 자연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수고도 필요한 법입니다. 물론 이 수고로운 일조차 그저 즐겁기만 하다는데요. 여기 지금 장미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잡초를 다 뽑아내고 이제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장미를 심겠습니다. 부부가 호미로 땅을 일군다. 도시에서 살면
흙을 만지기는커녕 흙 한 번 밟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갈수록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흙과 멀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다 생명의 개체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삶의 조건을 잘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아직 연약하잖아요. 장미 그래서 묘목. 이 연약한 생명이 나름대로의 그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책무이고 우리 정원을 하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이 돼요. 얘네들 자라는 거 보면 이뻐요. 정말로 이렇게 새움이 나오고 있는데 참 이런 생명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손을 거치면서 이렇게 성장이 되고 또 커가고 그런다라는 점에서 김남순 씨는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적장애인들과 그 가족이 겪는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유독 더 정성으로 정원을 가꾸는 것은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을 여기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요 길마우지 오늘 전정이나 합시다. 예. 키 작은 네. 관목, 길마가지.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요 밑으로 요만큼 해서 밑으로는 다 잘라버리게. 여기 꽃이 피고 이제 지면은 죽은 가지나 이런 것들을 잘라주고, 그리고 이제 특히 수영을 잡을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나무를 살리고 어떤 나무 가지를 죽일 건가 하는 것들을 잘 선택해서 이렇게 잘라주면은 나무 세력이 훨씬 더 강해지고, 이제 정원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와서 보시는 분들이 좀 미려함을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사실 부부는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정원을 추구합니다. 그렇다고 또 무작정 방치할 수만은 없겠죠. 가장 최소한의 손길로 가장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담해지죠. 깔끔해지고 보기도 좋죠. 이 친구하고 저쪽에 그 남매라고 하는 지금 열매 맺혀 있는 이 친구들이 겨울에 꽃이 피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변이 향기로 진동합니다. 이번 맞이하는 겨울에는 얘네들이 또 풍성하게 꽃을 많이 피울 겁니다. 좀 보기 괜찮죠? 예. 이 길마우지 전정 오늘 다 끝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 아름다운 정원에도 필요한 철학입니다. 부부가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는다. 부부가 가꾸는 정원은 겉으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내면의 건강함까지 갖추기 위해서 20년이 넘도록 이 힘든 노동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뽑은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물 밑에도 다시 깔아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쭉 뽑아서 그 자리에다가 깔아 놓으면은 이게 빛을 공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를 않죠.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또 뽑아놔서 밑에 깔았던 것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계속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또 이것을 위에다 또 덮고 이러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풀이 좀 덜 나고 이것이 세월의 흔적에 따라서 썩으면은 또 퇴비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이제 치유 정원이고 치유 농업인데 구태 농약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않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농약을 안 하니까 여기에 더덕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만약 농약을 했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 더덕이 이렇게 크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더덕 줄기 새로 나오잖아요. 남순 씨가 더덕 줄기를 꺾어 먹는다. 정말 맛있어요. 조금 쉽고 빠른 길 대신 초심을 잃지 않는 수고로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덕분에 이 정원에서는 모두가 함께 살아갑니다.
자연스러운 공생의 아름다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항상 미완성이라고 생각돼요. 이제 정원주가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 수도 있고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정원이잖아요. 이 인위적인 정원을 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생태적으로 하는 정원은 모든 꽃의 색깔이라든가 크기라든가 피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화를 하지 못하면은 전혀 심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연도 하나의, 풀도 갈대도 하나의 정원 소재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산과 들 하나가 다시 같이 뭉뚱그려서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안목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인위적인 정원만 보시지 말고 자연스러운 정원에서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안식을 좀 누릴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정원을 만든 것은 부부지만 정원에서 더 많이 얻고 배우고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자연에 가까워서 더 아름다운 정원에서 펼쳐지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아침에 녹차순 좀 따가지고 밥 좀 하려고요. 차마 철마다 다양한 먹거리를 선물하는 정원. 자연을 담은 밥상은 부부의 건강 비결. 꽃을 살짝만 흔들어주면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쌍으로 갈 거예요. 쌍으로.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통해 언제 이렇게 행복과 해보겠어요? 치유를 전하는 부부의 이야기. 홍련꽃 그늘 아래서 페르페르의 편지 읽노라 구름 꽃피는 언덕에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